저에게 겨울이라고 하면 항상 극지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남극, 북극. 그쵸.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남극 쪽을 조금 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남극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예. 아, 그래서 펭귄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맞물려서. 예.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작품은 웹툰 어린입니다. 어린? 예. 그게 영이라는 뜻의 어린? 인가요? 물고기어의 비늘림. 아하. 오, 네. 예, 윤태호 작가님 작품이고요. 아, 미생으로 유명하신 예, 그분. 맞습니다. 예. 언제 연재하신 작품이죠? 2020년 3월부터 연재를 시작했고요. 진짜 따끈따끈한 최신 예, 작품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당연히 완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작품이 있었다는 거는 올 초에 알았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그래? 그럼 그냥 이번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고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왜요? 자, 이제 줄거리부터 들어갈까요? 일단 곤란할 땐 줄거리부터. 주인공으로 보이는 남자가 전시회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는 거대한 탁본 같은 물고기 그림이 있고요. 그림인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그 글씨로 만든 그림 있죠. 예, 예. 누군가가 이렇게 글씨를 막 써놨어요. 뭐 나는 누구인가, 갚지 못한 3만 원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게 자세히 막 써 있는 화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늘을 들쳐가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톡이 하나 옵니다. 예, 불길하게 긴 카톡이 오죠. 뭐겠습니까? 대출 갚아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렇죠. 다시 말해도 대출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 넣어야 괜찮은데? 됩니다. 예, 대출이 아니라 예, 헤어지자는 메시지고요. 예, 이때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헤어지자는 걸 카톡으로 남기다니 막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요새는 근데 카톡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하던데. 문자나 카톡을. 아, 진짜? 네. 직접 만나서 하는 예전에는 5년도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는 건 관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의견이 더 많았었는데 요새는 아니 헤어질 때까지 그런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럼 문자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의견이 또 많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데 목소리도 듣기 싫은데 뭐하러 전화하고 만나요. 그렇구나. 어쨌든 뭐 제목에 걸맞게 물고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제가 잃어버린 나의 비늘을 찾아서 더더라고요. 예. 이제 주인공 이름은 은석이고요. 대중들에게는 이온이라는 이름으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뷔 때부터 함께한 아이돌 그룹이 3집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 그걸 이제 자기가 총 다 작곡을 하기로 했고요. 그 곡을 오늘까지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온은 남극으로 튑니다. 안 넘기고? 네. 아이고. 회사에서 대표며 실장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남극으로 튑니다. 선불 받았습니까? 일단 계약서 썼으니까 선물 받은 거겠죠? 먹튀네요. 자신은 이제 꽤나 재밌게 하던 놀이, 진지하게 하던 놀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독특한 감성 이런 게 되게 좀 잘 맞고 그게 또 편곡되면서 또 대중성도 얻고 이러면서 명성과 돈 다 얻게 되거든요. 근데 불면증도 같이 얻게 돼요. 네. 그러면서 왜요? 이제 어떤 기대, 중압감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얹혀진 거죠. 처음부터 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선배 하나가 야야 뭐 이렇게 남극 체험을 하게 해주는 데가 있어. 예술인들을 뽑아서 우리 5명이 팀이 돼야 되는데 1명 자리가 남는다? 소리 만지는 사람 필요한데 같이 갈래? 나 남극 ASMR 하려고 하거든?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남극 ASMR 괜찮지 않나요? 바람 소리 들리고 뭐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어쨌든 한 50일 정도 갈 건데 너 스텝으로 가자.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어느 날 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니 넘기고 튀어도 되잖아요. 왜 못 그런 맞는 거야?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못 만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대표와 실장과 같이 이제 막 베트남에 같이 이렇게 막 출장 갔었거든요.
그리고 출장 가서 이제 귀국하면서 야 오늘 밤까지 고기인 거 알지? 했는데 얘는 그대로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려. 아, 뭔가 본인의 부담감은 알겠지만 음. 왠지 대표나 아이돌들에게 마음이 쓰이네요. 그러게요. 너무 곤란할 텐데. 그 아이돌 괜찮을까 삼집. 음. 공황장애까지 같이 앓고 있었던 이온이고요. 비행기 안에서 막 악몽을 꿉니다. 아,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군요. 예, 이미 약을 먹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한편 이제 한국에서는 계약 관련 해지, 이제 소송, 배상금 뭐 이런 걸 그쵸. 위해서 예, 법무팀 호출을 한 상태고요. 법무팀이 또 따라가나요? 아직까지 이분들은 남극으로 튄지는 모릅니다. 그냥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예, 잠적한 상태다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인솔자는 이제 원래 미생물 연구였던 조한나 박사였는데 가면서 보니까 얘가 막 이상하게 막 악몽을 꾸는데 범상치 않잖아요. 물어보니까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남극에 멀쩡한 사람이 가도 약간 고립감 때문에 이상해지기도 그러게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소견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호는 의사소견서를 요청을 하는데 의사는 또 대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 저런. 예. 아하. 대표는 경악을 하죠. 남극 막 이러면서 그거 어떻게 가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흥분하는 거죠.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닌데. 네. 그리고 이제 이혼을 발굴해낸 게 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을 느끼죠. 그래서 너 힘든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나는 내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너 진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분노하는 거죠. 그럼요. 힘들면 애당초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네. 아니면 진작에 좀 어. 말을 해주던가. 그렇겠다. 어. 마음은 이해는 돼요. 네네.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규모도 또 있고 이 아이돌 그룹이 나름 이제 월드급이거든요. 어허. 엄청 30의 떴어요. 월드급. 네. 약간 약간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가 꽤나 잘 커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더 키우기 위해서 외부 펀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펀딩 회사 쪽에서 사회이사를 또 받았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남기고 싶은데 여기 엔터 회사 대표는 약간은 예술병이 조금은 있어요. 예술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또 파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사는 계속 이혼을 반대해 왔었어요. 얘가 하는 거 너무 조금 이제 대중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삼집을 다 맡기는 거 좀 너무 무리수 아니냐. 이랬는데 다 할 수 있다. 대표는 이 정도 독특한 컨셉이 이 아이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일을 이렇게 터트린 거죠. 팬들 입장에선 정말 속상하겠네요. 엄청 감정이입. 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아요. 칠레 공항으로 가요. 칠레 공항으로 가서 이제 남극 쪽으로 가는 비행기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음악이 케이팝이 나오고 아하. 그 케이팝이 또 자기 음악이에요. 아하. 이게 보통 사람이면 정말로 뿌듯한 장면이겠지만 모든 걸 끊고 스트레스로.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그런 장면이죠. 일단 회사에서는 이온에게 곡을 쓰게 하자. 남극 갔다 올 때까지 곡 쓰게 하자. 오. 이렇게 결정합니다. 50일을 기다려주자. 예, 여기에 각자의 사정을 지닌 또 다른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5명이 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단편 영화 팀에 2명, 다큐멘터리 영화 팀에 2명. 예, 이혼은 사운드 스텝으로 온 거고요. 아예 이제 뭐 언론에 발표할 때도 이혼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본명으로 발표한 그런 상태예요. 사람들이 얘가 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혼 이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들뜨고 막 그래서 머리도 막 엄청 패셔너블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남극에 갈 건데. 찍혀야 되잖아요. 예, 영화팀이니까 찍힐 수 있잖아요. 예. 그렇군요. 새로운 공기와 도시에 반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단편 영화 팀은 단편 영화로 다양한 해외상을 수상을 했지만 사실 그게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여전히 빚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음 단편 영화가 나오지를 못하는 상태. 그 다큐 팀은 원래 다큐는 또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독립 다큐예요, 또 이쪽이. 근데 같이 일하던 PD가 비정규직 분쟁을 벌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왔다가 다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진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는 오고 햄버거를 겨우 또 먹습니다. 아하. 예. 남극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의 스스로의 극지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고요. 조안나 박사가 엄청 사람들이 다 디프레스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열정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혼이 지금 장난이 아니니까. 아니 세종기지에 88년도 만들어진 뒤에 한국인 남극 몇 명 가봤겠냐고. 1000명 정도 가봤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하면서 막 계속 이제 막 업시키려고. 몇 명일까요? 한 그 정도 되나 봐요. 1000명은 근데. 돼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꽤 같아요. 많네요.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때부터 누적이면. 그래서 계속 좀 한국은 내버려 두고 남극 갑시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이제 이혼이 전화를 걸고요. 46일 뒤에 곡을 넘기겠다.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고는 하네요. 네. 대표가 곡 듣고 소송 범위를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가 하나도 없는데? 남극 가지도 않았잖아 지금. 남극에 대한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게 거예요. 총 40편까지 연재가 돼 있는데 16편까지 남극을 밟지 않습니다. 제 줄거리 요약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17편에 남극 밟은 이야기 해줘요. 아니 남극 이야기 좀 해줘야죠. 겨울 주제인데. 차가운 겨울바람 느끼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러면? 네. 이혼이 굉장히 이렇게 침울해 있다가 막상 남극에 가니까 눈이 동그래집니다. 남극이다 막 이러면서 누구라도 진짜 새하얀 그런 설원이니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사실 이 애가 이제 악몽을 꿨던 게 어떤 악몽이었냐면은 세종 기지에 이미 도착을 했는데 어떤 대원이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꿔요. 오, 예, 그래서 가기도 전에요? 네, 자기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대원이 세종기지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다한복 때문에. 근데 깊숙이 둘러쓴 모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요. 우와. 후두둑 후두둑 후두둑. 그리고는 이제 뭐 여기서도 물고기들이 흘러내리고. 아, 너무 징그러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몸에 실체가 없으면서 쓰러지는데 얼굴 부분에 보니까 죽은 자신이 이렇게 있는. 그런 꿈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상 그 기지에 가니까 정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뭐 적응을 잘 했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가서도 계속 고생합니다. 남극에 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계속 꿈도 꾸고 좀 안 좋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알잖아요. 예, 아니까 거기에 상주되어 있는 의사가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잠은 잘 자느냐 어떻게 되느냐 얘 혼자 보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애가 상태가 나아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주변을 막 둘러보고 이러는 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뭔가 이제 그래도 여기 와서 뭔가 해야지 하면서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이혼만큼은 아니지만 삽질을 합니다. 촬영을 하는데 뭐 대원들이 딱히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협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외부인들이잖아요. 친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막 인터뷰하자 그러면 뭐 속에 있는 말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상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촬영이 잘 되지도 않고 너무 또 단조롭다 보니까 어제 찍은 거나 오늘 찍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인솔자였던 조안나 박사가 되게 많이 아이디어를 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터뷰하면 어떨까요? 오늘 어디 간다는데 뭐 조율해서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삽질을 하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예. 근데 지금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계속 힘들다가 갑자기 바다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엄청 놀라가지고 너 어디 가? 막 이렇게 누가 쫓아가거든요. 보니까 숙소 도착해서 얼마 뒤에 저쪽 뒤편에 보니까 고래가 이렇게. 그래서
애가 또 그 와중에 고래는 구경하겠다고 뛰어가네. 그래 이제 뭐 아유 너도 고래는 신기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득문득 자연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너무 극사실주의적으로 잘 그려져가지고 이거 사진을 이렇게 살짝 포샵 처리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 그려놨습니다. 아까 이렇게 물고기 후두둑 후두둑 돼 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오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그런 꿈을 꾸거든요. 네, 남극에 가서도요? 네, 남극에 가서도 계속 이렇게 막 얼굴이 물고기랑 합성된 듯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서 걷다 보면 뒤에 이제 대표가 너 곡 다 썼어? 막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환상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 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부담을 느낀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 황량한 남극 예,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서 윤태호 작가님이 특유의 감성으로 잘 살려서 그려놨습니다. 일단 줄거리 여기까지 할게요. 작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윤태호 작가님이시고요. 69년 11월 6일 광주 북구 태생입니다. 네, 허양만 작가의 문화생으로 시작을 했고요. 1993년 월간 점프의 비상착륙이란 작품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93년? 네, 93년. 아유, 세상에 93년도에. 진짜 옛날이구나. 정말 쭉 잡지나 신문 쪽에서 만화를 기고하다가 2008년 웹툰 이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아 웹툰은 이끼가 처음이었던 그 전에 작품이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찾지를 거예요? 못했어요. 네. 그때 이렇게 뭐 인터뷰 하시는 걸 한번 봤는데 이끼 처음에 그릴 때 되게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 잡지 적응하느라. 쪽이랑 예, 이게 종 스크롤이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그쪽 연출을 되게 잘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 내리는 창문 딱 어. 비치는 그 컷이 확 생각이 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엄청난 노력가라고 그래요. 예. 자료조사도 엄청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깜짝 놀랐던 게 이거 어린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이거 빨리 작품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막 신나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정집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첫 장을 딱 넘기는데 주요 인물들의 연대표가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몇 년도에 태어남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고 오, 대한민국 그렇게 사건 막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는구나. 구멍은 허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몇 살 때 얘는 이 사건을 이렇게 겪었겠구나. 이야. 뒤에 인물 설정을 해놨는데 인물 설정에 얘는 말투가 이렇고 성격 이렇게 뭐 좋아하는 음식 뭐고 이런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다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소름. 그릿이 강한 사람. 그러네요. 아 그렇네요. 이끼 뒤에도 내부자들, 미생, 네. 예, 인천 상륙작전, 파인, 오리진 같은 작품을 그렸고요. 지금 현재 어린을 다음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입니다. 웹툰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쪽에서도 성공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혹시 작가님 뭐 작품 보신 거 뭐 있으세요? 저 이끼랑 미생. 근데 이끼는 네. 보다 말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딱 이끼랑 미생 봤거든요. 저는 이끼는 조금밖에 안 보고 네. 미생은 다 봤던 것 같고 영화는 내부자들을 좀 재밌게 봤죠. 네. 대신 드라마는 오히려 안 봤어요. 좀 드라마는 인물들이 제가 웹툰에서 받았던 인상이랑 많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좀 별로였거든요. 아 내부자는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내부자들을 안 보셨다고요? 이병헌 나오는. 이병헌 씨랑 조승우 씨 나와서 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에. 몰디브 아 그게 네. 그거예요? 아. 유행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장난 많이 칠 때 하는 뭐 제스처들 있어요. 네. 요거 이렇게 소문 이렇게 그게 다 이병헌 씨가 그 내부자들에서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어요. 괜찮게 잘 만들어져 있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끼는 영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그랬는데 이끼가 웹툰은 이렇게 불쾌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굉장히 몰입감이 있고 연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봤는데 영화는 조금 밍숭밍숭? 조금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미생은 웹툰 먼저 보고 그때 한참 그 주인공 누군가의 드라마 장그래?
그 여기 임시완 예, 씨. 예. 막 화제되고 이랬을 때 보고 오히려 좀 몰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웹툰 쪽이 조금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장그래 이외에도 그 동기들이나 다른 인물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개성이 각각 있었다고 느끼는데 드라마로 오면서 다 드라마 캐릭터처럼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별로여서 끝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미생책도 있어요. 미생책이 네, 있다고요? 웹툰으로도 보고 되게 좋아했어서 아, 책으로? 책으로도 구매를 했습니다. 본 것 같아. 이렇게 박스로 네. 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 다 미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 근데 저 딱히 미생을 좋아하지 근데 않는데 왜 있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또 그렇습니까? 미스테리가 하나 생겼고 제가 안 샀을 겁니다. 네네. 예, 예. 아 근데 진짜 미생은 누가 보더라도 다 자기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아. 심지어 우리 회사의 진상인데 내가 저 대리 같아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뭐야 쟤 이러면서 부장인데 막 이러면서 작가님 인터뷰에서 미생이 하도 대박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200만 부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만화책으로 200만 부 와, 우리나라에서 또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베스트셀러인데요. 네. 그래서 웹툰 작가 1위라는 헛소리가 있는데 아니다. 땡땡땡님이 더 많이 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땡땡땡님이 누군가요? 기억이 안 나니까 자르세요. 네. 윤토 작가의 인터뷰에서 보면 물고기 비늘이란 뜻의 어린을 제목으로 지은 이유는 물고기 비늘이 물고기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저마다의 어린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며 웹툰은 자신의 어린을 자신의 극지에서 자기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끼보다는 미생 쪽의 감성에 가깝나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남극 간다길래 태호 작가님이길래 또 그 고립된 데서 사건이 벌어지는구나, 누군가 죽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거 남극 미스터리다. 막 이렇게. 되게 안타깝네요. 그랬으면 우리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줄거리 요약을 한번 하다가 중간에 끊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계속 더 해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별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쵸? 네, 정말 없었습니다. 이게 좀 사건 자체보다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사 한 줄 한 줄에 엄청 공력을 들었다는 게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웹툰 보면 이렇게 좀 사실 그림만 이렇게 휙휙 넘겨도 앞뒤 내용 다 이해되고 이러는데 이게 휙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묵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대중성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미스터리 쪽이었으면 좀 어둑어둑해도 그쪽 미스터리 팬들이 이렇게 막 할 텐데 약간 이제 주인공 이온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침울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초반 장벽이 있는데 한 25편까지만 읽어봅시다. 그래도 안 맞다. 그러면 미생을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초반에 어린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침울한데요. 이게 실제 웹툰 연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부분에는 남극 기지편이라고 있어요. 프롤로그 전에 작가가 남극 기지에 가서 이런저런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완전 다큐멘터리예요. 취향이더라고요. 근데 또 작가가 되게 신나하는 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작가도 처음 가본 데잖아요. 네. 예, 사실 2번 가보셨더라고요. 아니, 진짜 복 받으신 부럽다. 분. 와. 네. 여기 지금 작품 내에서 체험단으로 남극에 가는 사람을 이제 몇 명 뽑는데 이분은 벌써 2번이나 가셨다 그래서 야 이제 2번이나 갔으니까 이 디테일이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왜 2번이나 보내줘 같은 사람을 이런 속상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나 보내줘야지.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사족인데 아까 버킷리스트가 남극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때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꼭 가야겠다. 그냥 칠레 주변에 남극 근처가 아니라 그쵸, 남극 그쵸. 대륙을 밟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극권이라고 하면 위도 뭐 60도 이상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딱 남극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해서
근데 평범한 사람도 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가님이 체험하기로 한 이런 체험단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을 뽑는데 순수 과학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 예술 쪽이나 교육 쪽이나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뽑는데 저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예술을 당장 심지어 초딩이 되더라도 초딩을 위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나는 초딩도 아니야. 너무 컸어. 초딩을 나와서 보호자로 가야 하나? 초딩이 가더라고요. 혼자 가요? 아, 진짜 어쨌든 저는 그 어떤 분야에도 해당이 안 돼서 지금이라도 예술을 할 수는 없고 네. 여전히 남극에 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을 찾기는 했는데 일단 돈을 모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식을 하게 됩니다. 결론 엄청나다. 내가 돈이 있다 해서 어떻게 가요? 900만 원 정도 크루즈를 탈 수 있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가서 남극에 정박도 하나요? 네, 정박도 합니다. 가야죠 그럼. 특히나 이제 세종기지 같은 경우는 남극 본토가 아니고 킹조지 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킹조지 섬이 아니더라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칠레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킹조지 섬이고 남극 중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킹조지 섬이 기지로서 많은 나라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12개 국가가 거기에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라도 본토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와. 놀랍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방법은 저한테 남극은 조금 신성한 곳이라서 여행 상품으로 가고 싶진 조금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 예전에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막 방법을 찾았을 때 그렇게 안 간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해종기지에 묵으셨더라고요. 와,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편법이긴 한데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세종기지 말고 본토에 장보고 기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지가 2개가 있는 국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장보고 기지 쪽에 조금 더 연구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세종기지 역할이 조금 바뀌긴 했거든요. 네. 이게 보통 한 봄쯤 되면 이렇게 연구원들을 뽑는 월동대원들을 뽑는 그런 공고가 떠요. 약간 이러면 조금 미친 사람 같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연구 공고를 연구직도 아님에도 이렇게 가서 보고 아 근데 저도 좀 궁금해서 살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하철 지나가면 그런 거 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세종기지 월동대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장보기지 월동대원 모집이 이렇게 뜨고 그러거든요. 예. 보통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연구원들이 많고 근데 의외였던 거는 전기기사 이런 그쵸. 쪽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님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리사 필요하니까 요리사도 가고 의사도 필요하니까 의사도 가고. 예. 그래서 한 용접을 우리가 배워보는 건 어떨까? 그 기술 몇 년 이상의 그게 커리어가 그렇죠. 있어요. 기사 자격증 따려면 당장 해서 현장 근무가 약간 필요하죠. 경력을 쌓으세요. 어쨌든 전 돈부터 모아야 되니까 돈부터 모읍시다. 주식이 빨리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근데 한 주도 안 샀기 때문에 아, 곧 살 예정입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짜봐야죠. 아, 네.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북극에 있는 기지 이름은 뭐였죠? 다산 아, 그건 북극기지입니다. 다산이요. 다산 북극기지는 조금 규모가 작아요. 왜냐하면 북극은 영유권을 주장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노르웨이니 뭐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남극보다는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굳이 힘든 기지 생활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지에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뭐 대기를 관측을 한다든가 이런 거 저런 걸 하는데 지질이나 생태나 이런 걸 할 때 꼭 기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성격이 남극 기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덕후 같아요. 그건 보셨어요? 남극의 셰프? 아, 예, 봤습니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저희 집에 어머니랑 동생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어느 날 TV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저희는 거기서 꼭 멈춰야 돼요. 무조건 봐야 하는 그래서 거예요? 보게 됐죠. 저는 약간 좀 불편한 지점이 좀 있거든요. 영화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제 주변 땡땡은 항상 그거 나오면 이렇게 멈춰놓고 보고 예. 그런 반복해서 사람들이 있구나. 보고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봐가지고 아, 자세한 내용도 몰라요. 약간 별 내용 없어요. 이렇게 그냥 요리하니까. 한국에서? 아까 남극 기지인데 일본 남극 기지예요. 거기에 셰프 입장에서 좀 사람들한테 요리해주면서 일본 특유의 그 요리 힐링 감성도 있고 일본 특유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 끼를 예,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것도 대충 있고. 예상이 가네요, 분위기가. 예. 그게 원작 원작이- 에세이가 그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남극기지 갔다 오신 요리사님이 쓰신 에세이를 영화한 거고 저는 차라리 에세이가 좀 더 흥미로웠던 것 저도요, 같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촬영을 남극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일본의 홋카이도 지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극 조약이 꽤나 까다로워서 네. 거기서 이제 뭔가를 연구 목적으로 채취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상주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 자체도 꽤나 까다롭게 그걸 잡더라고요. 장편극 영화라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막 심리 묘사할 때 물고기 많이 쓴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진짜 좀 오싹오싹하게 한다든가 연출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뒤가 서늘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연출은 진짜 극강이다. 배운자. 네. 진짜 같이 이온이랑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제 한번 남극의 고립감 플러스 심리적 고립감 같이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좀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작품이 마냥 우울한 것도 아닌데 아까 왜 고래 막 보려고 후다닥 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작품에는 이제 회에 혹시나 트리거 워닝이 될까봐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내용에는 펭귄 해부가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려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막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포획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죽은 애 펭귄이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펭귄 연구하시는 분이 가가지고는 이따가 거기에 있는 스쿠아 도둑 갈매기가 펭귄을 먹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킵해둔 펭귄이 있었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목 위는 펭귄이 없어. 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해보면서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똥만 관찰하다가 안에도 볼 수 있어. 아유 발은 이렇게 생겼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가끔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지 주변으로 동물들이 꾸물꾸물 이렇게 오잖아요. 막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 삶은 사실 동물이랑 조금은 유리된 개나 고양이 요런 쪽 말고는 좀 거의 보기 힘든데 그런 것들 이렇게 문득문득 맞닥뜨릴 때였던 그런 즐거움. 얘네가 펭귄 마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가는 중에 웨델 표범? 그런 애를 봅니다. 이렇게 털갈이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쟤네들이 오는데 어차피 공격 안 하는 걸 아니까 이렇게 보거나 또 쟤네들이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저기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줘요? 네, 알려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뭔가 이온이 그렇게 막 우울해하다가 막 자기가 너무 기적같이 행복이 찾아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곡도 안 주고 튀었는데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또 자책하고 무한반복. 아니 근데 이제 결국 그 등장인물들이 비늘을 갖게 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런 좋은 순간들, 네. 또 귀여운 게 나오는 순간들, 예, 예. 행복한 순간들이 빈도가 늘어나지 않나요?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얘가 처음에 고래 보고 막 후다닥 달려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회사 복지 차원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외여행 같은 걸 보내주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스킨스쿠버 다이빙? 네네. 예, 그 자격증을 따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물속에 그런 어떤 고요하고 자기만의 이렇게 안정된 그런 느낌 때문에 계속 미친 듯이 잠수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따라온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혹시 여기 남극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데 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극에서도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놀랍네요. 가지 않을까? 예, 가면서 뭔가 대면하고 또 이렇게 또 한꺼풀 또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겠네요. 듭니다. 그냥 남극에서 잠수복 입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내복 같은 거라든가 두꺼운 양말 같은 거 엄청 껴입고 예, 그것 때문에 또 부력이 생겨서
납을 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대요. 한 10분 이상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양치님은 질색팔색 할 것 같네요. 왜요? 안 좋아하니까. 물을 되게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지 고래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래를 보는 걸 좋아하지 고래랑 뭐 같이 수영을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요, 난 같이 수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 물에 그거야말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안 무서운데 네. 발이 떨어지는 순간이 싫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물은 내가 쓸 수 있는 물까지. 아 정말요? 네. 발이 안 닿는 물은 못 들어가요? 일단 수영을 못 하고요. 저는 수영 못해도 들어가는데. 근데 수영을 못하는 상태에서 네. 물론 이제 뭐 튜브라던가 그걸 착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저 수영 못하는데 혹시 수영 배워야 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수영은 배워두면 좋죠. 그쵸, 맞아요. 생존의 3대 수영과 운전과 헬리콥터 아닙니까? 그래요? 헬기가 들어가는지 몰랐네. 하나가 빡세네. 그래야지 하늘, 땅, 물에서 다 살아남죠. 인물 소개 뭐 간단하게 막 앞에서 했었는데 처음에 악역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악역이 결국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그려져 있어요. 악역이랄 사람이 없을 것 그쵸? 같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을 막 심리적으로 압박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보정 빼고 보면 사실 또 이혼이 한 짓이 민폐기도 하고. 그럼요. 지금 용납하기 힘든 네, 일 크게 벌렸고 뭐 대표나 실장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이게 각자 입장이나 시선이 엄청 탁월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작 미생 쪽 아까 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끼 쪽이냐 미생 쪽이냐 인데 미생 쪽 읽어본 그런 나레이션? 그쪽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파고듦 그런 게 거의 비슷하게 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쪽 이야기를 할 때. 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로 온몸으로 삶을 부딪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특히나 좀 대표가 초반에는 너무 좀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꽤나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보면 우리 회사 대표 왜 저 사람 아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더라고요. 저는 인물 중에서 그 조한나 박사? 인솔자.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당신 안 가진 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아까 5명이 있는데 예술인 5명이라서 생각보다 통솔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있던 이제 대원들이랑 조율하기도 생각보다 힘든데 그걸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해줘요. 그래서 그냥 인솔자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박사잖아요. 앞에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제 뒤에 나오더라고요. 포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가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그 기간 동안 쉬고 이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살이네 보살.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본인도 그렇죠. 자기의 연구에 대한 맞습니다. 압박이 있는 게 클 텐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 길이 좋아서 연구를 했고 그 힘들게 박사에 이제 포닥까지 했고 극지연구소 연구원까지 됐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이 사람이 계약직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식 연구원이 되려면 논문을 또 써서 통과하고 이게 또 점수 높은 논문지에 또 실려야 되고 이런 자신만의 또 그런 십자가가 있는 거죠. 어느 분야인가요? 미생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낙 사람이 밝고 강해 보여가지고 그런 그늘을 몰랐다가 이거 막 이렇게 찍잖아요. 촬영을 한참 하다가 조한나 박사님 연구는 뭐예요? 이거 찍어보죠 했는데 너무 신나하면서 자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그동안 계속 못했었죠, 연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걸 티를 안 낸 거잖아요. 좀 안 가진 게 뭐지? 그러니까 이 그림체에서는 이 사람 되게 미인이거든요, 또. 그래서 좀 이분 보다가 보니까 혹시 이원영 박사님 혹시 아시나요?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있어요. 네. 저는 예전에 이분 지금은 팟캐스트 안 하는데 팟캐스트 할 때 되게 좀 애청했었거든요.
컨텐츠가 좀 별로 없으셔가지고 주로 남극 이야기 조금 하다가 논문 읽어주고 그랬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논문이. 그래서 좀 찾아도 막 읽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 대중성을 쌓으시면서 책도 내고 트위터도 좀 이렇게 가끔씩 좀 이슈되는 거 좀 올리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막 한창 남극보다 추운 서울 하면서 트위터 올리신 분이시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이제 그때 팟캐스트에서 좀 들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동료분이랑 이렇게 연구소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박사가 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박사가 됐다. 그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됐는데 내 삶은 그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한나 박사를 볼 때 조금 그 생각이 나면서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항상 박사님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주 보다 고난의 길 아닙니까? 정말 힘들다고 그러죠. 네. 남극 말고 그냥 다른 아까 이야기하셨던 노르웨이 북부 아니면 막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이런 쪽은 관심 없으세요? 아유, 있죠. 근데 약간 저한테는 그게 레벨 중 정도라서 거기는 왠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하죠. 미쳤죠. 네, 이상하게 거기는 좀 나 거기 가야지라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극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취약하니까 거기 꼭 가야지 약간 그런 투지가 생기는. 그럼 나중에 남극을 가기 전에 약간 여행 연습 같은 느낌으로 우리 한번 추운 지방에 약간 극지방에 한번 가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연습 삼아? 네. 오로라도 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북극적으로. 진짜. 네. 작품 초반에 소개 때 저의 겨울은 극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작가가 계속 작품으로 물어요. 당신의 극지는 어디입니까? 초반에 약간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나의 극지는 하고 막 사람들이 댓글 달아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읽는 재미도 좀 쏠쏠하더라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32화 3부에서는 김영치가 소개하는 영화 가디언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